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한민족과 같은 민족 계열임이 밝혀지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절 한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이슈는 외국인들에게 그다지 달콤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K-팝, 삼성, 현대, LG 등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자부심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인과 한 갈래의 핏줄이자 같은 민족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한국에 대한 큰 호감도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유럽에서 영국의 앵글로색슨, 독일의 게르만족, 북유럽의 바이킹족, 켈트족 등으로 영국, 독일, 북유럽이 같은 민족 계열인 것만으로 서로 간의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우호적 감정이 있는 유럽의 상황과 흡사한 케이스인 것인데요. 최근 한민족과 같은 민족 계열임이 드러나는 나라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은 유럽 최강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오헝 제국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끄는 제국으로 발칸반도의 북부 지역에서부터 동유럽 유역을 엮은 하나의 거대 연합제국을 표방했던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그 유산들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부유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동유럽권 국가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한국과 친척이 가까운 민족입니다. 바로 헝가리는 훈족, 즉 흉노족인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이 만주 북부지방 연해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동유럽까지 건너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 민족은 과거 우리, 고구려, 발해와 같은 북방한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과 거의 친척에 가까운 성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헝가리는 유럽에서 가장 한류 열풍 열기가 뜨거운 나라입니다.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무려 51%라는 기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대장금 성공 이후 선덕여왕, 동이, 이산 등의 사극이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류음악 동호회만 110여 개가 있으며 한류 동호회 단체는 235개, 가입자 수는 약 90만 명에 이르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헝가리 인구가 약 1천만 명인 것에 비교한다면 국민 10명 중 1명이 한류 동호회에 가입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헝가리는 유럽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 손꼽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헝가리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배경으로는 언어적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어족에 속해서 헝가리어는 한국어와 거의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몽골,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것처럼 단어만 바꿔 끼우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문법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헝가리는 유럽 속의 한국, 유럽 속의 아시아로 손꼽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헝가리의 날짜 표기 방식은 한국처럼 연, 월, 일 순서로 작성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고 헝가리 전통음악 역시 한국 전통음계인 오음계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한반도와 가까운 어느 부족처럼 느껴집니다. 4위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민족은 돌궐족, 즉 터키계,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먼 친척 관계가 있는 민족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동전 중에서는 단군과 관련된 동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군 신화와 거의 유사한 신화가 카자흐스탄 민족 신화에 등장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수도인 아사달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이며 백두산 천지에 해당하는 신성한 호수는 바이칼 호수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민족이 바이칼호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왔다는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학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한민족과 카자흐민족과의 유사성과 고대로부터 이어진 뿌리가 있다는 것은 메이저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 제3위는 다름 아닌 김씨입니다. 고려인들이 과거 많이 카자흐스탄에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고대의 시기로부터 근대의 시기까지 카자흐스탄과 한국과의 인연은 매우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위는 몽골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인종적 특징이 매우 많은 유사점이 있는 나라로 인종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먼 과거에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대의 몽골 민족들이 한반도 부근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몽골 제국 시기 몽골인과 고려인의 통혼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몽골 제국에서 고려인은 최상위 민족으로 분류되어 각종 제국의 중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려만큼은 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서 국가의 호칭과 불개토풍 즉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은 고려의 왕을 현재의 만주지방 즉 심양지역을 통치하게 해서 사실상 한민족은 고려시대에도 고구려시대의 영토만큼의 면적을 통치하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법적 구조가 똑같을 뿐 아니라 한국어는 몽골인들에게 단어만 배우면 금방 익히는 언어입니다. 몽골인 100명 중 1명은 한국에 건너와 살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는 몽골인들이 많습니다. 몽골 현지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내의 편의점은 CU나 GS25 같은 한국 브랜드가 대부분이고 대형마트 역시 한국의 브랜드인 이마트가 진출해 있어 몽골에서 한국의 브랜드는 매우 높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 몽골의 가치는 더욱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인구는 300만 명의 적은 인구이지만 과거 중국 공산당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인해 국토와 민족이 분열돼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몽골자치구에는 무려 몽골 인구보다 많은 580만 명의 몽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과 내몽골이 통일될 경우 인구 약 1000만 명의 중견국가이자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대형 사이즈 국가의 한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생길 수 있어 한국인들의 몽골에 대한 더욱 높은 관심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2위는 인도와 그 주변 나라들입니다. 인도 동남부 티베트, 미얀마 부근에는 한민족과 거의 똑같은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도 남부지방의 타미러에서는 엄마, 아버지, 눈, 목, 바람, 풀 등의 기본적인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 지방에서도 한국어와 동일한 문법 체계와 문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에서도 두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단어가 비슷하고 밥 먹었냐 라는 말을 밥 무었나 라 한다던가 밥 먹어라 라는 말을 밥 무오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맛있다는 맛이다 등 한국어와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외향적으로도 티베트인들은 한국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민족과 유사한 특색이 있는 민족들이 발견되는 배경으로 과거 가여왕국과 많은 교류가 남아시아 지역과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북방 유목민들과 남아시아로부터 온 해양민족들과 섞인 다민족 국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구한말 시기에서부터 한반도에 온 서양의 많은 인류학자들은 한반도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다고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 세계적인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미국의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 박사는 일본 미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백인 최초의 일본학 박사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미국인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는 일본에 대해서 부모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라는 부모 밑에서 문명이라는 영양분을 받아먹고 자란 어린아이지만 배은망덕하게 부모의 나라 한국을 괴롭히고 고대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작정하고 비판하여 세간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세계 주류 학계에서도 일본의 문명과 왕실이 모두 한반도 백제, 신라, 고구려 등에서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일본의 학계가 애써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을 비롯한 간사이 지방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의 대규모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제계 혈액형으로 불리는 CIS-AB형 타입의 혈액형 역시 과거 백제가 있었던 한반도 남부 지역과 규슈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돼 학계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백제 문화가 꽃피웠던 충남 부여군에는 비행장이 세워질 뻔했습니다. 일본 항실의 전용 비행장으로 도쿄에서 직항하는 항공 루트를 만들어 일본 항실의 뿌리인 백제의 조상들에게 참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본 왕실이나 일본의 여러 귀족 가문들의 족보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터부시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백제의 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왕실에서는 자신들의 혈통이 백제 혈통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백제 왕릉에 참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일본 왕실의 직계 왕손을 이어줄 왕자가 출산되지 않자 조상의 저주로 인식하여 백제 무령왕릉에 참배를 했던 충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일본 왕실의 직계 가족인 아사카노 미야씨가 무령왕릉에 있는 공주시를 비공식 방문하여 무령왕릉 안에 술과 떡, 과자, 그리고 1300년 된 심양목을 놓고 일본 왕실 전통예법으로 절을 하는 등 참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일본 왕실의 족보가 끊어질 위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와 큰 충격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세계 언론의 큰 관심 속에 혼인한 마사코 왕세자비와 나루히토 왕세자는 왕실과 일본 여론의 압박 속에 왕자 출산이라는 숙명이 있었는데요. 결혼 8년 만인 2001년 12월 유산을 거쳐 아이를 출산했으나 왕자가 아닌 공주를 출산했고 고령임에도 출산의 압박을 겪은 마사코 왕세자비는 2003년 12월에는 대상포진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2004년에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일본 왕실에서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해 즈음에 무령왕릉 참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사건이 있었던 이후 2006년 무려 41년 만에 다른 왕실 가족인 히사이토 씨가 아들을 출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일본 왕실에서는 주기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일본 내각이나 극우계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제 임성태자가 일본에 건너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오우치 가문이나 소가시 가문 역시 일본의 주요 귀족 가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또 고구려에 잊혀진 왕족의 혈통도 일본에서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고구려 왕족인 고마후미야스 가문은 과거 고구려 왕조 고약광의 60대 손 후손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족인 고약광은 기원 후 666년 1799명의 고구려인을 이끌고 현재의 일본 도쿄 수도권에 뿌리를 내려 1300여 년간 일본 땅에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천황가에서는 이 가문이 세운 신사인 고려 신사를 참배하고 있어 일본 극우층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본 열도의 간사이 지방은 백제인을 중심으로 한 문명을 꽃피웠고 관동 지방에는 고구려인들의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 극우계에서는 한반도 출신의 가문들을 차별해왔고 오늘날까지 한반도 침략 야욕에 손톱을 세워 한국인들에게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삼국시대로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뿌리가 있으나 배은망덕하게도 일본 극우층에게 차별을 받아올 뿐 아니라 한반도 혈통 스스로 자신들의 뿌리를 지우고 살아가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왕실의 후계자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순간마다 일본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친척 나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과 인연을 느끼는 세계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한국인들 스스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퍼진 한민족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